신공항 추진 과정과 무산 이후 정치권의 대처가 실망스럽습니다. 여권조차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줄이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구미시의 탄소산업 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을 짚어보는 기획뉴스. 오늘은 구미시가 독일 탄소산업연구소와 협력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영남권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무산 이후에도 지역 정치권의 대처는 실망스러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권조차도 대구와 경북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여권의 단합은 물론 야당과의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결정을 앞두고 부산 정치권과 달리 지역 여권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2015년 1월 19일 5개 시도지사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 경북 전체의 현안이었지만 경북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신공항 백지화라는 결과를 받고서도 지역 여권은 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대구는 정부 결정 수용 불가를, 경북은 수용을 외치면서 서로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한 모습에서 이제는 분열 양상마저 보이면서 지역 여권을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우리 지역에서 정말 잘못했고 너무 순수했다 이래보고 결국은 부산의 철저한 전략적 접근과 수순에 우리가 당했다 이래 볼 수 있고요. 뒤늦게 대구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해공항 확장 가능성과 용역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정성이 있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라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다른 대안도 동시에 모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치 쟁점화되고 정치 공약화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지역민들은 또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만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지역 정치권들이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무엇보다 20대 총선을 통해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된 만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무소속 홍일학 의원과 연대해 초당적으로 지역의 항공 정책을 고민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대구와 부산이 각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구시가 용역 결과를 검증하기로 한 가운데 부산시는 가덕도 독자 추진을 공식 선언하는 등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김해공항 확장이라고 발표한 직후 부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불공정 용역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가려내고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24시간 또 안전한 공항이 되는데 우리는 가덕 신공항을 위해서 재추진할 것이다 하는 점을 5명의 우리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밝혔습니다.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위해 시장 직까지 걸었던 서병수 부산시장과 부산 상공회의소도 가덕 신공항 재추진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 제2허브 공항으로서 가덕 신공항을 만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시장 경제계 등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 부산과 달리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신공항 용역을 검증하겠다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응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는 단독으로라도 신공항을 가덕에 유치하겠다는 부산의 움직임에 맞서 이를 적극 견제하고 국토부의 용역 결과도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 영남권 신공항이 부산시의 조직적인 반대로 백지화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대구시가 추진했던 국책 사업들이 부산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는 등 이 부산의 발목 잡기로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5년 당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산업단지가 없었던 대구시는
달성군 위천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 식수원 오염을 우려한 부산의 격렬한 반대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달성군 구지면에 대구의 첫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재추진되기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공단 조성이 늦게 되고 또 우리가 업종 다양화라든지 이런 것 문제 때문에 공장 용지가 부족해서 아마 우리 대구의 경제 발전이 20년은 더 후퇴하지 않았나. 1990년대 초 대구로 올 계획이었던 삼성자동차도 김영삼 대통령 당선 후 부산으로 유치됐고 삼성자동차 대신 받았던 삼성상용차는 지난 2000년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도 자동차 부품이 주력이었던 대구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과거 대구시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해왔던 대형 국책 사업들이 번번이 부산의 반대와 방해로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도 부산과의 갈등으로 영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대구 경북민들의 상실감과 피해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협력을 통한 상생은 고사하고 오히려 동반자의 발목을 잡는 부산시의 행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역 균형 발전은 갈수록 영원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윤재옥 새누리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대구 국회의원 9명은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를 만나 신공항이 밀양이나 가덕도 중에 정해질 줄 알았다며 정부의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정부 결정을 수용해주고 김해공항이 영남권은 물론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신공항 용역 검증단을 꾸려 김해공항 확장이 재추진된 배경이 뭔지, 김해공항 확장 시 영남권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원회는 내일 오후 5시 대구 동성로 대구 백화점 앞에서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진상규명 및 규탄 대회를 엽니다. 추진위는 정치권과 경제계, 학계, 시민사회 등 모든 분야가 참여하는 범시도민위원회를 구성해 신공항 백지화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다짐할 예정입니다. 또 시민들의 뜻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 뒤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줄이는 맞춤형 보육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보육료 지원 삭감 등의 반발에 대구 지역 민간 어린이집도 오늘 하루 운영을 축소했습니다.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집, 만 2세 반 14명 가운데 3명만 등원했습니다.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줄여 보육료 20%를 삭감하는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해 어린이집이 운영을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대구 지역 600여 곳의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맞벌이 등 가정 보육이 힘든 아동 등 정원의 40%만 등원했지만 전체가 등원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들은 현재도 부족한 마당에 보육료가 더 삭감되면 보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한반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의 아이 엄마가 오면은 부러워서 그냥 울어요. 이제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정서적으로 오히려 또 불안감을 주고 소외시 되는 느낌, 부모한테 어떤 배신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 직장맘은 직장맘대로,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대로 아이를 맡길 걱정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동의를 받고 휴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휴원은 결정되어 있고 전업주부 엄마들이 눈치가 약간 보이는 거야. 우리는 20% 삭감되내고 쟤들은 돈이 남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중일반 아동을 늘리기 위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일반을 만들 수 있는 엄마들은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아빠가 사업자라든지 뭐 이러면 그 밑에 들어가라고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해서. 맞춤형 보육이 철회되거나 연기되지 않을 경우 전면 휴원을 강행할 수도 있어 어린이집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구미시의 탄소 산업 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을 독일 현지 취재를 통해 짚어보는 기획뉴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구미시가 독일 탄소산업연구소와 탄소 소재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한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 내에 연구소만 66개가 있고 직원이 2만 4천 명이나 되는 프라운호퍼 연구소. 67년의 오랜 전통을 가진 이 연구소는 앞선 기술력으로 독일 산업 부흥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브레멘 연구소는 탄소 섬유 등 신소재 개발과 전기 자동차, 3D 프린팅, 표면 처리 등에 특화돼 있습니다. 구미시는 지난 16일 이 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과 독일의 탄소 소재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학들 그리고 또 산자부와 협조를 해서 중앙정부를 이 프로젝트에 같이 협조를 함으로 해서 많은 재정적 뒷받침과 또 학술적인 그런 뒷받침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Materials and new processes is, I think, something that is needed in many applications in Gumi City, and we have many of them. Today's meeting is that we also can make contact to all the experts in Fraunhofer institutes, and we have 24,000 people working here all with. 연구소를 함께 방문한 지역 기업들은 이번 협약이 독일의 앞선 기술력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사실 이제 R&D 부분인데 아마 이번에 이런 MOU를 체결함으로써 상당히 우리가 그 선진 기술인 독일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여서 아마 상당히 우리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독일 기업들과의 교류, 사무소 개소, 그리고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 등 구미시의 탄소 산업 발전을 위한 이런 성과들이 과연 결실을 맺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브레멘에서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경쟁을 벌여 후보지가 선정되더라도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건립 후보지 선정을 중단하고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당초 다음 달 건립지역을 선정해 오는 2019년에 국립한국문학관을 개관할 예정이었으며 대구와 경주, 서울 등 전국의 24개 지자체가 후보지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이 대구를 뮤지컬 도시로 키운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가운데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 축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영국 웨스트엔드와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흥행에 성공한 영국 뮤지컬 금발이 너무해입니다. 뮤지컬 축제 개막작으로 유쾌한 내용에 화려한 무대와 신나는 음악이 더해져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We really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how the audiences react to this show because we love it and we really hope that you guys do too. I know you will. 올해 딤프에는 중국 가족 뮤지컬 개구리 원정대를 비롯해 공식 초청작 5편과 특별 공연 4편 등 모두 22편의 작품이 무대에 오릅니다. 中国一直是在做儿童剧，很多儿童剧都是大人演的。那我们这个剧的话呢，就是小孩多大就是多大，他快乐的在玩着，在演绎着，在体验着。 딤프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으며 유럽과 중국 등 여러 공연팀에서 먼저 참가 요청을 하는 등 한국의 대표 공연 축제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공연장뿐 아니라 동성로와 선문시장 등에서 거리 축제와 백스테이지 투어,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도 함께 열립니다. 10주년을 계기로 더욱더 대중화되고 또 나아가서 미래 10년 동안 이제는 글로벌 딤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첫 시작을 10회 축제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개막 축하 공연으로 막을 여는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는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엑소코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는 2016 메디엑스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올해 메디엑스포는 건강의료산업전과 의료관광전, 한방엑스포 등 다양한 의료관광 행사가 한꺼번에 펼쳐집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해외에 의료 기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의료 제품
프로젝트를 모두 전시해서 많은 해외 바이어들과 그리고 국내외 의료 인력들이 함께 대구를 중심으로 의료 산업을 키워나가자 이런 취지로 특히 이번에는 광주 의료기기 업체들이 참가하는 달빛 동맹 특별관도 마련돼 의료 분야에서도 대구와 광주가 교류의 장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구 소프트웨어 고등학교가 오늘 달성군에서 개교식을 열었습니다. 대구 소프트웨어 고등학교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앞으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국보 29호인 성덕대왕 신종을 계승한 신라대종이 완성돼 오늘 충북 진천군의 제작 현장에서 울림식이 열렸습니다. 신라대종은 성덕대왕 신종을 모델로 지난 2014년부터 30억 원을 들여 제작됐고 한국범종학회의 음향평가를 거쳐 첫 선을 보이게 됐는데 오는 10월 경주시 옛 시청사터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동네 한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대구 화랑협회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호텔 라운제나에서 대구와 서울, 일본 등의 34개 화랑이 참가하는 호텔 아트페어 인 대구를 엽니다. 호텔 아트페어는 가정집과 구조가 비슷한 호텔방이나 욕실, 거실에 평면 회화 작품과 사진, 조각, 도예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품을 전시하는 행사입니다. 경상북도는 전주 풍남관광호텔에서 영호남 관광교류전을 열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열린 이번 행사에는 두 도시의 교육청 수학여행 담당 장학관과 관광협회, 시군 관광 관련 공무원 등 90여 명이 참석해 두 지역의 주요 단체 관광지와 수학여행지를 소개하고 관광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영호남 관광교류전은 지난 1998년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시작돼 올해 17회째를 맞았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명현관 의장이 오늘 경상북도 의회에서 미래를 위해 함께 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연설을 하며 학생들이 교류할 프로그램 마련을 제시하고 영호남의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의 교류와 협력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동서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두 의회 의장이 매년 본회의장에서 방문 연설을 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전남과 경북 두 의회가 교차로 방문해 연설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주호영 의원이 새누리당에 복당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23일 공천 결과에 반발해 당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새누리당에 복당하게 됐습니다. 주 의원은 앞으로 보수 단결과 당의 혁신, 화합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동대구 LPG 충전소 인근 도로에서 승합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가 넘어지면서 차량 2대를 또 들이받았고 운전자 44살 최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좌회전하려던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청년 일자리 동향 및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141 청년 더 채용하기 등 5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 결과 6,237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141 청년 더 채용하기, 경북 청년 창업가 칭찬 릴레이, 창업 카페 개점, 해외 취업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활성화에 주력해왔습니다. 네, 6월 24일에 전해드린 대구 MBC 뉴스데스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